어서 오세요. 계산 구조예요. 계산 구조에 대한 이로서 먼저 이렇게 봅시다. 제가 분필을 10원에 사가지고 와서 1000원에 팔았다. 이랬을 때 돈 들어온 금액은 얼마 들어옵니까? 이렇게 여쭤본다면 여러분들은 머리가 영리하신 분이니까 돈 들어온 금액은 990원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 세법은 아주 멍청한 놈이에요. 멍청한 놈이라 돈 들어온 금액은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그 질문 그대로 답합니다. 돈 들어온 금액은 1000원. 양도가액은 1000원이다. 그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를 뺍니다. 희생된 가치를 보고 저희들은 필요경비라 그래요. 이 필요경비에 대한 내용은 세 개로 구성됐죠. 취득가, 자본적 지출, 양도비 이렇게 세 개로 구성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대표적 내용이 취득가입니다. 취득가를 빼주면 양도 차익은 990원 이렇게 나오죠. 이런 내용으로서 계산되는 건데 여기서 이 양도 차익에 대한 내용이 바로 누적된 보유 이득을 말합니다. 그럼 보유 이득을 산정할 때는 양도 가액이 양도 시기의 가액이에요. 또 취득가액은 취득 시기의 가액이에요. 결국적으로서 양도 시기에서 취득 시기를 빼면 보유 이득이 나온다. 이런 뜻이겠죠. 그럼 양도소득세 계산하려면은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를 알아야 계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왜? 보유 이득이니까요. 그럼 여기에 따라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문제가 잘 나온 쪽이에요. 잘 나온 쪽으로서 작년에도 나왔죠. 그 내용으로서 페이지에 대한 내용은 몇 페이지에서 그 내용이 나오냐면 이제 앞 페이지 330페이지에 나옵니다. 앞 페이지에서 330페이지에서 4번 나오죠. 4번에서 양도 및 취득 시기 거기 나오는데 여기에 대해서 각각의 상황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 페이지가 333페이지까지 있어요. 그 내용을 전부 다 기억하기는 힘드니까 여기에 대해서 개념 정리를 해놓고 그 개념 정리에다가 맞추면 이 내용은 전부 다 이해할 수 있어요. 자, 개념 정리하기 위해서 여기 볼 때 이 차익이 곧 뭐였어요? 보유 이득이죠. 그럼 보유란 말은 소유잖아요. 소유니까 이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은 소유권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진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예외사항이고 나머지는 다 소유권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집니다. 거기에다가 적으세요. 네모 4번 양도 및 취득 시기에다가 적는 것은 소유권 개념이라고 적으세요. 이렇게 적으세요. 소유권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지니까 이제 먼저 원칙부터 봅니다. 원칙은요. 사실상으로서 잔금을 주고받아야 서로 간에 양도되고 취득되겠죠. 그럼 여기에 대해서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는 서로 간에 잔금을 주고받는다라는 의미로서 원칙은 대금 청산일 됩니다. 대금 청산일 그 단어에다가 밑줄 치고요. 그리고 이 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 봅시다. 동그라미 1번 대금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거기다가 밑줄. 대금 청산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 대한 내용은 나는 잔금을 언제 주고 받았는지 모르겠다라고 모르쇠로 일관되는 경우를 말합니다. 모르쇠 한 경우죠. 많이 하잖아요. 전두환 대통령부터 시작하잖아요. 지금도 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 모른다 이렇게 한다면 그때는 서류 내밀잖아요. 똑같게 서류 내밉니다. 서류에 대한 내용은 등기예요. 원래는 등기, 등록, 접수일 이렇게 나오는데 그 글자, 7글자를 다 외우는 것보다는 등기 요 2글자만 외우시면 되겠죠. 어차피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그러니까는 등기 외워놓고 적어진 것이 등기, 등록, 접수일 적었으면 어때요? 그게 맞다. 이러면 될 거 아니에요. 저 대금 청산 날짜가
분명치 않으면 등기. 그다음 또 다시 동그라미 2번 보시면 대금 청산 전에 소유권 이전 등기한 경우.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죠. 그럼 이미 소유권은요. 등기함으로써 넘어갔겠죠. 이때 뭘로? 등기. 이런 내용으로서 그게 만들어졌어요. 세법은 사실과세니까 사실상으로서 대금 청산일. 사실이 알 수 없다면 그때는요. 등기. 사실 전에 소유권 넘어갔으면요. 등기.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와지고 그 다음에 그 밑에서 특수교래에 대해서 1가로 먼저 장기 할부 조건. 장기 할부란 단어에다가 밑줄. 할부니까 분할해서 지급하겠죠. 자, 이렇게 봅시다. 여기 이렇게 분할해서 지급하다가 완불했어요. 완불했으니까 대금 청산일 되죠. 이렇게 취득했어요. 취득해서 계속 보유하다가 팔았어요. 팔았으면 대금 청산일. 양도 시기에서 취득 시기 뺀 요 보유 이득에 대해서 과세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국가 입장으로서는 요 보유 이득을 더 많이 해서 더 늘려서 양도소득세를 징수하고 싶어 해요. 세금을 많이 징수하고 싶어 하니까. 그러면 이 대금 청산일 앞에 소유권 단어가 있으면 그 앞에 소유권 단어로서 가줌으로써 이거 늘어나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요?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어요. 어디로 갑니까? 등기. 자, 대금 청산전에 등기했다. 이랬으면 늘어나죠. 등기로 가니까. 이런 일로서 양도소득세 더 많이 징수하는 것이고요. 또 등기하기 전에 이미 인도받았어요. 그러면 소유권 넘겨받았죠. 그래서 이렇게 늘어나는 거죠. 또 인도하기 전에 이미 사용하고 있어요. 그럼 소유권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내용으로서 장기 할부 조건은 소유권 단어 3개를 기록해주고 그중에 빠른 날 갑니다. 이제 장기 할부 조건에 대한 일로서 기억할 줄 아셔야 돼요. 여기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4번이나 출제했으니까요. 장기 할부 조건 이렇게 나왔으면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합니다. 인도일, 사용 수익일, 등기, 접수일 중에서 빠른 날짜. 이런 내용으로서 나와주는데 이 내용을 이해하였으면 기억할 줄까지도 아셔야 돼요. 기억한다는 것은 암기를 수반하는 뜻이에요. 암기해야 되는데 암기가 안 된다고 한다면은 여기에 대해서 자기의 성향대로 연상에 의해서 외우시면 됩니다. 저는 여기 성향에 대한 이로서 제 성격은 고상하거든요. 고상하니까 저는 고상한 대로 외웁니다. 인, 사, 요 등자를 동자로 발음해요. 인사동은 오래된 거 판다. 예꼬자 써서 고상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여기에 대해서 외울 때 자기 성격이 터프하니까 터프한 대로 외우신 분도 봤어요. 어떻게 외우냐면 여기에 대해서는 장인이 사망 등기하다. 이렇게 외운 분도 봤어요. 아무렇게나 외우세요. 자기 성향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제 성향은 고상하니까 인사동 그래요. 그 다음에 그 밑에서 이 가로 자기가 건설 건축물 거기 밑줄 치고 그리고 거기에서 동그라미 1번에 대한 이로서 보는데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에 대한 내용은 일반적으로서 허가 받겠죠. 허가 받으니까 사용하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용하라 이 말 나옴으로써 사용 승인서 교부 1 돼요. 동그라미 1번에서 사용 승인서 교부 1에다가 밑줄로 치고요. 그리고 다시 그 옆 페이지에서 옆 페이지에 동그라미 2번 나오는데 동그라미 2번 내용은 읽어보시고요. 이 가로 갑니다. 이 가로에서 일단 밑줄 치는 내용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 거기다가 밑줄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했다 이랬으면 허가받지 않았으니까 사용하라
이 말은 나올 수가 없죠. 이 내용과 똑같은 의미적 단어가 나오면 돼요. 똑같은 의미적 단어는 사실상 사용일입니다. 그래서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사실상 사용일. 허가받지 아니하고 건축 이 말이 없이 자기가 건축한 건축물 이렇게 나왔으면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 이렇게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서 3가로 상속 일대의 취득 시기는 언제 소유권 넘겨받을까요? 돌아가신 날짜에서 넘겨받겠죠. 그래서 상속 나왔으면 상속 개시일. 증여 일대는 언제 소유권 넘겨받을까요? 증여 받은 날에서 넘겨받겠죠. 증여 기억하세요. 증여 나왔으면 취득 시기는 증여 받은 날로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또 그 밑에서 4가로 시효 취득 거기에다가 밑줄. 이 내용이 소유권 개념의 예외상이에요. 소유권의 예외상이니까 이건 점유 개시한 날에다가 밑줄. 이제 예습했으니까 설명드릴게요. 시효 취득에 대한 내용으로서 민법에서 배울 때에 20년간 점유함으로써 취득된 것이 부동산인 경우의 시효 취득이죠. 그러면 그 내용 생각하시면서 볼 때에 이때 시점에서 점유 시작했어요. 그리고 20년간 평온했다가 등기했으면 취득하겠죠. 그리고 보유하면서 팔았어요. 대금 청산 되면서 얘가 양도 시기. 그러니까 보유 이득 과세니까 취득 시기 빼줘야겠죠. 취득 시기 뺄 때 여기에서 여가 바로 보유 이득이고요. 여기는요 불로 이득이에요. 이 불로 이득까지 전부 다 과세하기 위해서 취득 시기에 대한 내용을 소유권 개념의 예외상 갑니다. 소유권의 예외상이니까 어딜까요? 점유 개시. 왜? 불로 이득을 과세하기 위해서. 그럼 여기 시효 취득에 대해서는 점유 개시일로 되겠죠. 그 내용으로서 아시고요. 이것만 예외상이고 나머지는 다 소유권 개념입니다. 그리고 5가로 수용에 대한 내용도 소유권에 관한 단어 3개를 기록해주고 그 중에 빠른 날입니다. 자, 여기에서 동그라미 1번 보시면 거기 수용 단어 나오죠. 거기다가 밑줄. 그리고 그 옆에서 대금 청산날 소유권 단어죠. 또 그 옆에서 수용 개시일. 수용되기 시작하면 소유권 넘기기 시작하죠. 소유권 단어 것이고 그리고 등기 중에서 빠른 날짜.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해주고 빠른 날 갑니다. 그리고 그 밑에서 동그라미 2번에서 소송 단어에다가 밑줄. 요 소송은 행정소송을 말합니다. 행정소송에 대한 내용이니까 소유권은 언제 이게 밝혀질까요? 판결 확정될 때 나오죠. 그래서 소송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 확정일에다가 밑줄 치고 그 내용으로서 기억하세요. 확정일. 제가 왜 여기에서 판결 확정일 하면서 판결이란 단어에다가 포인트를 안 잡고 확정일 여기다가 잡는 이유는요. 뒤에서 있어요. 뒤에 보기를 하고 일단은 소송 단어 나왔으면 끝말은 뭐다? 확정일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확정일로 기억하시고 그리고 6가로에서 먼저 읽어드리는데 체킹한 것으로서는 6가로 밑에 줄에 첫 글자 완성 나온 줄이 있죠. 그 줄의 끝부터 체킹합시다. 대금을 청산 날까지 목적물이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거기다가 밑줄. 자, 이 내용의 뜻은요. 대금 청산일까지 했으니까 돈은 다 줬어요. 돈은 다 주었는데 건물이 완공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소유권을 돈 다 준 날에서 가져올까요? 완공된 날짜에서 가져올까요? 완공된 날짜 가져오겠죠. 그럼 당연히 어디로 갈까요? 완성일.
대금 청산 날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그때 양도 시기, 취득 시기는 완성일로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7가로, 7가로에서 동그라미 1번에서 환지라는 단어를 찾아가지고 거기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환지에다가 동그라미. 여기서 여쭤볼게요. 환지 처분은 양도입니까? 양도 아닙니까? 양도가 아니에요. 양도 아닌데 왜 나왔겠는가? 하였을 때 환지의 매각 그러면 양도입니다. 이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결정하기 위해서 나온 거예요. 자, 한번 이렇게 봅시다.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밭으로서 취득하였어요. 그러면서 밭으로서 계속 보유하다가 대지로 환지 받았어요. 그럼 이게 환지 처분이죠. 양도가 아니니까 취득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지로서 계속 보유하다가 그 대지를 팔았어요. 환지의 매각이죠. 이때에 대한 양도. 양도니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얘가 양도 아니니까 취득 아니죠. 그럼 취득에 대한 여기란 거예요. 여기니까 이때에 대해서는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나옵니다. 이제 문장을 쭉 가볼 때 문장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면서 뭐 도시개발법 이렇게 쭉 적어지면서 뒤에가 중간쯤에서 환지 이 말이 있다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전자란 단어가 꼭 있어야 돼요. 전자란 단어가 없으면 그 문장은 틀린 겁니다. 좀 더 자세히 한다면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에 대한 내용이 취득식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환지란 말이 있으면 전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그 한 문장에 대한 내용 전부 다 암기된 겁니다. 한번 그 문장에 대한 내용 이렇게 만들어 볼게. 여러분들이 한번 구별하십시오. 도시개발법 또는 그 밖의 법률에 따른 환지 처분으로 인하여 취득한 토지의 취득 시기는 환지 받은 날이 취득 시기다. 맞아 틀려요? 틀렸죠. 환지란 말이 나왔는데 전자 없잖아요. 틀렸어요. 환지 받은 날에 대한 여기란 얘기예요. 양도 아니니까 취득이 아닌 내용으로 됩니다. 이제 구별할 수 있겠죠.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 또 다시 문장을 쭉 가보니까 환지 이 말이 나왔는데 뒤에서 증가, 감소 이 말이 있어요. 여기에 대한 내용은 증한지, 감한지예요. 증한지, 감한지가 이건 공법 내용과 같습니다. 공법 내용으로서는 공고일의 다음 날로서 가니까 다음 날에다가 포인트를 잡으시면 돼요. 자, 여기에서 문장 가볼 때에 증가, 감소 이 말이 있으면요. 그때는 다음 날. 없이 환지만 나왔으면요. 전. 이렇게 구별하시면 돼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에서 동그라미 2번 보니까 그 밑에 줄에서 증가, 감소 이 말이 있죠. 이 말이 있으니까 끝말은요. 다음 날로서 구별하시면 될 것이고요. 8번에 대한 내용 모르셔도 됩니다. 그 다음에 또 9가로에서 동그라미 3번 갑시다. 자, 경매일 때 소유권은 언제 넘겨받을까요? 돈 다 준 날 넘겨받겠죠. 뭘까요? 경락대금 완납일. 경매에다가 밑줄, 그리고 끝에서 경락대금 완납일 밑줄. 그 다음에 4번 어음 밑줄. 어음일 때에 돈 줬다 뜻으로서 사용되는 단어는요. 결제일. 결제일에다가 밑줄.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또 5번이네요. 동그라미 5번에서 먼저 읽어드릴게요. 부동산의 소유권이 타인에게 이전되었다가 법원의 무효 판결에다가 동그라미.
이 말은 꼭 주어져요. 꼭 주어지니까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에서는 자산의 당초 취득일, 거기에서 밑줄 치고 초자에다가 동그라미 치세요. 당초 취득일로 갑니다.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기서 앞에서 배웠던 내용으로 써볼 때 매매, 원인, 무효, 소유에 의해서 소유권 환원된 경우는 양도가 아니다겠어요. 그 내용이 나온 것이 바로 여기예요. 그럼 양도가 아닌데 왜 나왔겠는가? 소유권 환원받은 토지를 계속 보유하다가 팔았다면요. 그때는 양도입니다. 그때 양도 시기는 대금 청산일, 취득 시기 결정하기 위해서 나온 문장이 이 문장이에요. 자, 여기서 이렇게 봅시다. 이때 시점에서 토지를 취득하였어요. 취득하고 계속 보유하다가 여기에서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 매매가 법을 어겼던 내용으로서 여기에서 재판 판결에 의해서 무효 판결 받았어요. 그랬으면 자기 소유권 자기 가지고 오죠. 양도가 아니에요. 그럼 취득 아니겠죠. 다시 가지고 와서 계속 보유하다가 팔았어요. 그러면 이때에 대해서 양도 되겠죠. 양도 시기는요, 대금 청산일로 되죠. 그리고 요 무효 판결에 대한 일로서 돌려봤을 때 양도가 아니잖아요. 취득이 아니에요. 취득 시기는요, 여기 맨 처음이니까 당초 자산의 취득일 됩니다. 그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서 한 문장에 대한 내용으로 출제자는 그 내용을 자기의 문장력 표현에 의해 가지고 응용한다는 겁니다. 응용한다 하더라도 요 단어는 줄까 안 줄까요? 이걸 줘요. 이걸 주니까는 여러분은 요 단어를 키로 잡으라는 얘기예요. 요 단어 보자마자 끝말은 뭐 있어야 된다? 당초 자산의 취득일 됩니다. 이제 문장으로서 가볼 때에 문장에서 글자가 쭉 적어지다가 무효 판결 이 말이 나오면 이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은요, 좀 더 자세히 적은다면 당초 자산의 취득일이 되는 거죠. 근데 다 외울 필요 없이 포인트만 잡으세요. 뭐요? 초로 갑니다. 만약에 무효 판결 이렇게 나왔는데 끝말에가 판결일 이러면 어떨까요? 틀려요. 판결은 양도가 아니잖아요. 취득이 아니겠죠. 이건 틀립니다. 요 내용 때문에 아까 제가 소송 나왔잖아요. 소송 나왔을 때 원래 끝말은요, 판결 확정일이에요. 그런데 그 판결자에다가 안 잡고 확정으로 잡았던 원인이 여가 있어요. 제가 만약에 거기 소송회사가 볼 때 판결일로서 이 포인트를 잡아준다면 여러분들은요, 공부하다 보면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요 두 개가 합이 이루어져요. 합이 이루어지면서 판결일 듣긴 들었는데 하면서 이게 어느 쪽인지 구별이 안 가는 현상이 나오니까 그 현상을 막기 위해서 제가 판결일에다가 키를 안 잡아준 거예요. 이제 문장에서 소송 나오죠. 소송 나오면은 끝말은 뭐다? 확정일. 되겠습니까? 구별 수 있겠죠? 자, 무효 판결 나왔으면요, 이렇게 구별하시면 됩니다. 이런 일로서 구별하시고요. 그 다음에 또 다시 여기까지로서 설명 드렸는데 이제 보니까 이 양도소득세, 양도시기, 취득시기의 개념은요, 소유권 개념으로서 법이 만들어져 있고 그리고 하나만 예외사항이다. 하나가 시효취득. 시효취득은 점유 개시일됩니다. 그리고 이제 양도소득세에서 양도시기, 취득시기의 원칙은 대금 청산일. 대금 청산일이 분명치 않다면 그때 상황은 등기. 대금 청산 전에 등기했다면 그때 상황은 등기로 가지고요.
그리고 장기 할부 조건이었으면 인사동, 인도일, 사용수익일, 등기일 중 빠른 날로서 나와주고요. 그리고 또 자기가 건설한 건축물 이렇게 나왔으면 사용 승인서 교부일로 되고요. 허가받지 아니하고 신축 나왔으면 사실상 사용일, 상속이었으면 상속 개시일, 증여였으면 증여 받은 날로 되고 시효 취득은 소유권 개념의 예외상으로서 점유 개시일, 수용단어 나왔으면 소유권 단어 3개 기록해주고 빠른 날, 대금 청산일, 등기, 수용 개시일 중 빠른 날, 대금 청산일까지 완성되지 아니한 경우 나왔으면 완성일, 환지 이 말이 있으면 그때는 전, 환지 받기 전, 토지의 취득일. 그리고 뒤에서 증가, 감소 이 말이 있다면 그때는 다음 날로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경매 나왔으면 경락대금 완납일, 문장에서 무효 판결 나왔으면 당초 자산의 취득일. 이 내용으로서 살펴봤으니까 이제 문제 거기 있으니까 하나 풀어줄게요. 333페이지에서 2번 문제. 이게 작년에 나왔던 문제예요. 소득세법 이렇게 나오면 양도 소득세인지 아세요. 그리고 뒤에서 양도 또는 취득 시기 틀린 것 1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나온 말이 허가받지 아니하고 나왔죠. 무허가 나왔죠. 그럼 뭘까요? 사실상 사용일. 틀렸죠? 답은 1번. 2번 갑시다. 2번 거기에 쭉 가니까 장기 할부 조건 나왔죠. 이랬으면요 인사동. 여기는 등인사 그랬네요. 등인사나 인사동이나 같은 말. 맞죠? 뒷페이지에서 3번에서 거기에 쭉 가니까 대금 청산 전에 등기 나왔죠. 그럼 뭘까요? 등기. 맞죠? 4번 상속 나왔죠? 상속 개시일. 5번에서 거기에 쭉 가서 볼 때 환지란 말이 나왔으나 그 더 가보니까 증가 나왔죠? 그럼 증가 단어 보자마자 끝말 가세요. 끝말 뭘까요? 다음 날. 맞죠?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겁니다. 어떤 세법에 대한 내용은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단어 찾기가 더 낫겠죠. 왜 단어 찾기 하는 게 낫냐면요. 이 세법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실시험에서 제일 마지막 시간이에요. 마지막 시간이고 그 마지막 시간에 끝에 있는 것이 세법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에서 진을 다 빼요. 앞에 시간 나올 거 아니에요. 앞에 시간에서 전부 다 진 다 빠집니다. 진 다 빠지면서 이제 문제 풀 때 세법 특히 문제 풀 때에 머리로 풀지 않아요. 눈으로 풀어요. 눈으로 풀면서 거기 문장이요. 여기다 또 길어요. 방금 그 문장 보세요. 문장에서 보니까 몇 줄 안 된 것처럼 보이죠. 그런데 이건 문제 지문 몇 줄로 나오냐면 17줄인가 돼요. 이 내용이에요. 그럼 문장의 지문이 길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거 보자마자 질려요. 질리면서 머리는 아예 생각도 않고요. 눈만 흘러가요. 눈만 흘러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한 4번까지 읽다가 이 문제가 무슨 문제야 하면서 다시 올라갑니다. 다시 올라가면서 또 다시 읽다가 짜증나기 시작해. 그러면서 틀려. 이런 상황이 나타납니다. 이 상황을 막기 위해서 단어 찾기 하시면 돼요. 그게 편할 겁니다. 단어 찾기로서 공부하시면 되는 것이 세법입니다. 이해했으니까 어차피 단어만 찾으면 될 거 아니에요. 아닙니까? 이해 못했으면 전반적으로 다 암기해야 되는데 이해했으니까 단어만 찾으란 거예요. 그 단어 찾기로 하시면 될 것이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양도소득세의 양도 시기와 취득 시기를 배웠으니까
양소세 계산 구조에 들어갈 수 있어요. 양도 시계 알았잖아요. 시계 알았죠? 그래서 계산 구조 들어갑니다.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은 여러분 교재에서는 몇 페이지에 있냐면 페이지에 대한으로서 D페이지로 쭉 가셔서 366페이지 나와요. 366페이지에서 7번 양소세 계산 구조 나오죠. 여기에서부터 끝까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페이지 415페이지까지에 대한 내용이 양소세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으로서 몇 페이지냐면 여기에 대한 내용 거의 50페이지 되네요. 이 50페이지에 대한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세 문제에 나옵니다. 세 문제 나오는데 이 50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전부 다 알고 문제를 풀면 힘들어요. 그리고 또 이 내용, 교재 내용대로 설명하게 되면 방금 보니까 페이지에 대한 내용을 뒤로 갔다가 앞으로 갔다 하죠. 이 양소세 계산 구조는 더욱더 그래요. 왜 더욱더 그러냐면 모든 교재가 법전 내용대로 수록되어 있어요. 법전 내용으로 수록되어 있으니까 법전 내용대로 이제 실무적 내용으로 한다면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그런다 얘기예요. 그럼 이해가 전혀 안 가요. 그걸 막기 위해서요. 이제 앞으로 갔다가 뒤로 갔다 앉게 하기 위해서 요약집으로 설명드려요. 요약집은 여러분 교재에 있는 기본서보다도 문제가 더욱더 많아요. 문제에 대한 내용이 1회부터 29회까지의 기출문제를 다 수록했어요. 그러면 기출문제에 대한 늘어서 볼 때 모든 교재가요. 기출문제집이 10년으로서 해줘요. 10년간 문제를 내주는데 실질적으로는요. 여기 1회부터 29회까지 다 문제를 알게 되면 여기에서 다 건져요. 이 내용만 알고 있으면은요. 거의 문제에 대한 내용은 80% 이상이 풀려요. 그래서 기출문제에 대한 내용 1회부터 29회까지에 대한으로서 중복된 건 다 뺐어요. 다 빼고 또 거기에서 OX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는 1회부터 29회 기출문제 다 수록되어 있고요. 요약집이요. 다 수록되어 있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서 문제에 나왔으면 막바로 그 문제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 우회가 이론이 되어 있어요. 이론 찾아보면서 문제 푸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여기에 있는 단어들에 대한 내용이 외워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문제를 풀면서 이제 외우는 겁니다. 문제 풀면서 외워지고 그리고 또 다시 여기에다가 이 이론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럼 이론 내용이 어떤 뜻으로서 법이 만들어졌다. 법률적 취지를요 여기 옆칸에다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렇게 두 단 됐어요. 제 머리 보세요. 제 머리 보면 투블럭이잖아요. 요약집도 투블럭입니다. 여기 그럼 이게 투블럭으로서 이렇게 2단으로 되어 있어요. 2단 대신 여기에 이론적 내용이 얘가 이렇게 어떤 법률적 취지다라고 적어졌어요. 그러면서 밑에다가 주의할 것들 다 적어놨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약집 읽어보면 되겠죠. 그거 되고 또 다시 문제집에 대한 내용도 여기에 대한 내용으로서 요약집에서 더 많아요. 이렇게 하니까 페이지가 많겠다라고 생각해서는 페이지는 적어요. 글자체도 그렇게 적은 것이 아니에요. 글자체 보세요. 글자체가 적습니까? 글자체 볼 수 있겠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다시 중요한 단어들은 다 뚱땡이 글씨로서 만들든지 아니면 밑줄 쳐놨어요. 그 내용만 보시면 돼요. 요약집의 페이지는요, 150페이지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데 그 내용만 알고 있으면 문제에 대한 내용은 거의 한 16문제 중에서 15문제는 충분히 풀려요. 그럼 되겠죠? 여러분 교재는요, 지금 현재 500페이지 정도 돼요.
그런데 문제도 적어요. 그런데 거기는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요약집으로서 설명해 줄게요. 그러면서 문제 풀어줄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교재에 왔다 갔다 안 해도 돼요. 순서대로 설명할 거니까요. 그 내용으로서 요약집으로서 설명합니다. 계산 구조부터 요약집 설명하겠습니다. 계산 구조에 대한 내용은 페이지에 대한 내용으로서 122페이지에 나옵니다. 없으면 옆에 분 거 보시면서 들으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은 여기 제 것 가져가세요. 다 있습니까? 없는 옆에 분 거 보시면 됩니다. 안 그러면 제 거 가져가세요. 자, 이제 계산 구조로서 제일 먼저 보는 것은 양도가액부터 정해요.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이 실지거래가다고 하였으면 이 양도가액을 얻기 위해서 희생된 가치인 필요경비 안에 들어있는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도 실지거래가로 갑니다. 실지거래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한다. 이렇게 나오죠. 그리고 양도가액이 기준시가였다면 필요경비 안에 들어있는 취득가액에 대한 내용도 기준시가로 따라가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을 구한다. 라는 내용으로서 양도차익을 구하는 방법은 두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실지거래가에 의한 양도차익, 또 하나는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인데 원칙은 실가가 원칙이에요. 실가에 의해서 양도차익을 산정되어 있으면 이 양도차익이 누적된 보유이득이죠. 누적된 보유이득이니까 이 안에는 물가 인상분이 있어요. 그 물가 인상분을 공제하겠다라는 내용으로서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합니다. 장기 보유 특별 공제하여 주었으면 양도함으로써 발생된 소득 금액 나오겠죠. 양도 소득 금액 나오고 이 양도 소득 금액 가지고 각각 개개인들이 먹고 사는 거니까 인적 공제 역할로서 기본 공제합니다. 기본 공제하여 주었으면 세금액의 산정에 대해서 기초과학이 나와요. 그 내용이 과세 표준이죠. 과세 표준을 나왔으면 거기에다가 해당되는 세율을 곱해 줌으로 인해서 세금액이 산정됩니다. 이 세금액이 산정되니까 요 세금액 산정을 보고 저희들은 산출세액 그래요. 이 산출세액 가지고 애정신고하고 납부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서 볼 때에 계산구조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아주 간결한 내용인데 이 내용이 여러분 시험에서 4번 출제예요. 4번 출제했는데 쉽게 나온 요 내용, 여기에 대한 내용은 상식적으로 맞춰요. 이제 공부하다 보면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를 빼면 양도차익이다. 이건 상식으로 알아요. 그리고 문제에서 이거 나왔을 때는 상식이니까 맞췄어요. 그런데 요 밑에에 대한 내용이 문제가 나왔다면 다 틀리고 왔어요. 왜 틀리고 온지를 알아보기 위해서요. 요 내용 안 지울게요. 제가 안 지운다 했더니 어떤 사람들은 항상 부정적인 사람들은요. 그러면 안 지운 대신 이렇게 몸으로 가리고 물어볼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있는데 아니에요. 얘가 여기서 서서 물어볼게요. 제 얼굴 못생긴지 아니까 제 얼굴 보지 말고요. 칠판 보시면서 답하시면 됩니다. 양도 소득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공제된 것은 뭡니까? 말이 두 갈래 길이니까 제가 할게요. 양도 소득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공제된 것은 장기 보유 특별 공제입니다. 다시 여쭤볼게요. 양도 소득 과세 표준을 산정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공제된 것은요. 이제사 목소리 하나 나오네요. 여기에서 과세 표준 산정하기 위해서 맨 마지막 공제한 것은 기본 공제입니다.
이 보니까 보고도 답이 안 나오죠. 왜 그러냐면요. 우리의 국민적 심리는 빨리빨리가 있어요. 빨리빨리가 있음으로써 여기서 제가 양도소득 금액 여기까지밖에 안 물어봤어요. 그런데 이제 빨리빨리가 있으면서요. 어떤 사람은 거기 자기 입에서 새 하려다가 옆에서 장 그러니까는 이렇게 하신 분도 계셨고요. 또 어떤 사람은 기본공제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고요. 그럼 이제 빨리빨리에 대한 없어야겠어요. 빨리빨리가 나온 원인에 대한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 여기가 양도라는 단어 있었고요. 여기도 양도라는 단어가 있었고요. 여기도 양도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것 때문에 빨리빨리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없애고요. 다 없애고 차이난 단어만 가지고 아시면 돼요. 차이난 단어로서 차자 나오죠. 장자 나오고요. 그리고 여기 요 소 나오고요. 요 기자를 들기자로 생각합시다. 그래서 차장, 소기, 과표 이렇게 외우시면 돼요. 그러면 충분하게 문제를 풀 수가 있어요. 차, 장, 소기, 과표 이렇게 하면 되는데 난 이것도 못 외우겠다라고 한다면 이거 연상하시면 돼요. 뭘로 연상하시냐면 예전에 그때 그 시절 생각하시면서 연상하시면 됩니다. 그때 그 시절에 대한 일로서 예전에 버스에서 차장분이 계셨어요. 그 차장분이 승객분들을 다 버스 안에 넣어드리고 난 다음에 손 들면서 버스 때리면서 오라이 그랬어요. 그거 연상하세요. 그 연상하시면 되겠잖아요. 자, 차, 장이, 손 들면 과표다. 되겠잖아요. 차장이 손 들면 과표 이렇게 연상하였으면 이 단어 떠오르겠죠. 차, 장, 소, 기, 과표 이렇게 떠오르겠죠. 거기에서 이제 문제에서 볼 때 소득 금액으로서 물어봤으면 요 소자에다가 네모 쳐놓고요. 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거기다가 답하시면 됩니다. 또 과세 표준 물어봤으면요. 과세 표준에다가 네모 쳐놓고 소득 금액 마이너스 기본공제 이렇게 답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거기 요약집 맨 위에다가 적으시면 되겠죠. 차, 장, 소, 기, 과표라고 적지 말라고 적어놨어요. 안 적어졌습니까? 안 적어졌으면 적으십시오. 차, 장, 소, 기, 과표 이렇게 적어놨으면 그 계산 구조 이제 알아요. 소득 금액은 6거루, 차익 마이너스 장기 보유 특별공제, 과세 표준은 6거루, 소기, 소득 금액 마이너스 기본공제, 산출세액에 대한 내용은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로서 기억하시면 돼요. 이런 일로서 기억하였으면 이제 계산구조 흐름 봤으니까 차근차근 세부적 내용 들어갑니다. 세부적 내용으로서 1번을 양도가액, 2번을 필요경비, 3번을 장기보유 특별공제, 4번을 기본공제, 5번을 세율, 6번을 애정신고 납부. 그러면서 하게 되면 이제 요 계산구조가 끝나면서 양도소득세 마치고 진도를 좀 다 마칩니다. 자, 제일 먼저 보는 거 양도가액을 먼저 보겠죠. 양도가액에 대한 내용은 10분 쉬었다가 설명드릴게요.